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IT 엔지니어 실리콘밸리로 이직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주변 지인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재 이민법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실리콘밸리에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민법을 다루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개인적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니 대한민국 엔지니어께서 실리콘밸리로 이직하는 분들은 이야기 내용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어떻게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IT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해외 서비스를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중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나가서 인프라 엔지니어 생활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미국 여행 비자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미국 비자인 이스타를 통해서 쉽게 미국 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당시 2005년에는 미국 여행 비자도 대사관에 가서 영사관과 인터뷰를 해야만 B1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미국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사에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미국에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2005년 3월에 회사를 입사한 후부터 새벽 영업반을 들어가 미국 법인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다녔습니다. 미국 여행 비자 소지와 회사에서 제가 보였던 쇼잉이 통했는지 2005년에 미국 진출을 위한 작업으로 출장을 5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중 3번은 혼자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후 2006년 중반에 미국 법인이 사무소에 구축을 하였고 E2 비자를 받음으로써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현재 영주권 상태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E2 비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1 그리고 E2입니다. 저는 E2 종업원 비자를 받고 이후 갱신해서 E2 비자로 약 4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참고로 E2 비자 갱신은 사업체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장기간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에서 실리콘밸리로 이주하는 방법은 미국으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회사를 알아보심으로써 회사에서 비자를 스폰 받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00년 중반에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컴, NHN, 넥슨, 온넨 USA, 시드네트웍스, 다날, 많은 IT 회사들이 진출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IT 회사들이 미국 및 해외 진출 소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최근에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종종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스타트업 회사나 기존 회사들의 해외 진출 소식을 찾아보시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미국 진출하는 회사나 스타트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출한다. H1 비자 스폰 회사를 찾아야 한다. 저와 친한 지인은 2010년 초반 한국에서 H1B 지원을 하는 한국계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함으로써 H1B 비자를 받고 미국 뉴저지에 진출했습니다. H1B 비자를 대리하는 곳에서 지원이 늦어지고 비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1년 정도 준비해서 미국 뉴저지 쪽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방법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방법이지만 미국 내에 한국계 회사들이 종종 H1B 비자를 스폰하고 한국에서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게 되면 최대 6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6년 사이에 영주권 스폰을 받는다면 미주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H1B를 지원하는 회사를 찾았고 회사도 당장 하여고 싶다고 하더라도 H1B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H1B는 85,000개의 예비 후보를 뽑는데 상황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5,000명 자리에 20만 1000명 정도 지원을 하여
경쟁률이 2.3.6이었습니다. 그리고 85,000개 예비 후보에서 2만 개는 석사용이기 때문에 학사 졸업에 H1B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석사용 2만 개보다 경쟁률이 좀 더 높습니다. 컴퓨터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H1B는 정말 운이 좋아야 스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 및 실리콘밸리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외에서 특히 한국계 회사에서 H1B를 지원하는 회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H1B 스폰 회사를 찾고 H1B를 받았다면 회사의 월급이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제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좋은 한국계 회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비자를 인질 삼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만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받으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오기 전에 꼭 현실에 맞는 연봉을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절대 대한민국 기준의 연봉을 생각하지 말고 미국 현지에 맞는 연봉 수준을 확인하여 정당한 대우를 꼭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H1B 스폰 회사를 찾아 미국 이주 후에 실리콘밸리로 이전한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 칼리지나 대학을 이용한다입니다. 칼리지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OP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T 비자란 적어도 1년 이상 미국의 풀타임으로 F1 비자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통 1년간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참고로 비자는 영어 연수 1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OPT 비자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1년 동안 풀타임으로 OPT 비자를 사용했다면 졸업 후에는 해당 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OPT 비자의 정의를 말하자면 1년 동안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이나 2년 동안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학생은 졸업 후에는 OPT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 후 OPT 사용할 경우 학교를 다닌 중에 사용한 OPT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통상 1년간의 실습 기간을 허용하는 OPT 비자와 달리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미 이민국은 추가적으로 OPT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7개월 추가 연장을 받은 학생들은 STEM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7만 개 정도 되는 OPT 비자에서 12,000개 정도는 별도로 STEM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STEM 학생들은 17개월 연장 기간 동안 H1B 비자를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계통에 인력을 많이 미국 내에 유치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보입니다. STEM에 포함되는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생물, 수학, 통계, 엔지니어링, 군사기술, 생물학, 자연과학, 물리학, 의학 등이 있습니다. 학부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스템에 포함되지만 학부에 수학을 전공했다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전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받는 통상의 12개월 OP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사 과정을 마치더라도 또 다른 12개월 OP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계획으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외 학교를 연계하여 졸업 후에 OPT 비자를 받고 H1B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OPT를 위해서 학생 신분인 F1을 받고 졸업 후에는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 방법으로 정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미국 및 실리콘밸리 진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정말로 많은 인도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OPT 비자를 받고 H1B 스폰을 받으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 기회가 되어 실리콘밸리에 오시면 여기가 미국인지 인도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끔 실리콘밸리를
인디언 밸리 또는 차이니즈 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기술직 엔지니어들의 인도인과 그리고 중국인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기술직뿐만 아니라 회사 세일즈, 마케팅 및 전 분야에서 인도 및 중국인들이 비중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의 기술 인터뷰는 인도인들과 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 빅네임 회사들 CEO들이 인도인들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80에서 90% 이상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인도 또는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호세에는 산호세 주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산호세 주립대학원을 졸업한 인도 친구가 있어 졸업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99%가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기간이 보통 7년이나 8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도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또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이용하여 OPT 비자를 받은 후 H-1B 스폰을 받는다. 그럼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경우는 아니지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J1 인턴 비자를 받고 LA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네트워크 경력이 있었고 미국 진출을 위해서 무작정 인턴 비자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인턴 비자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J1 비자에서 H-1B 전환이 안 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H-1B를 지원해주겠다는 회사를 만나서 J1에서 H-1B 그리고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분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벤더 회사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정말 쉽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한 구글이나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실리콘밸리 회사에 지원을 받고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말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된 방법이라 어떻게 실리콘밸리로 넘어오시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회사들 경우 한국에서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3가지 전부 현재 일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장기간 준비를 하신다면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이직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